대표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청년 사장님부터 그 요식업 카페 대표님들까지 이미 나는 한도가 꽉 찼고 이제는 정책 자금은 못 받는다, 뭐 이렇게 오해하시고 결국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고금리 대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실제로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15%짜리 저축은행을 쓰면서도 나는 안 될 거예요 하고 체념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. 그런데 대표님 정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3%대 금리로 바꾸거나 추가로 최대 1억에서 2억 원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.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린 대표님들 중에서도 한 분은 이제 15%짜리 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사용 중이었는데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으로 6천만 원을 승인 받아가시면서 연간 이자만 약 7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. 그러니까 5년 기준으로는 무려 3,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. 대표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될까? 난 안 될 텐데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많은 대표님들이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제조업, IT만 가능한 이름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승인받는 업종은 이 요식업, 카페, 편의점, 이 헬스장인데요. 또한 이 자금은 이 직접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. 공문 2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기술 범위 안에는 다음 항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. 키오스크, 테이블 오더, 서빙 로봇, 무인 결제, 플랫폼 결제, 자동화 기기 등 심지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식기 세척기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. 즉 요식업, 카페, 숙박업, 미용실, 온라인 판매업 대부분이 해당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지역마다 이 담당자 재량이 정말 조금 다른데요. 어떤 지역은 배달 앱만 있어도 되고 어떤 지역은 테이블 오더만 있어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 담당자 기준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. 그래서 그 1357 통합 콜센터 통해서 이제 우리 센터 기준으로 이 스마트 기술이 인정이 되나요라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이 밖에도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에는 이 해당 유형 말고도 다음 설명드릴 세 가지 유형에도 단 한 가지만 충족되신다면 일단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2년 연속 매출이 10% 증가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. 그러면은 2023년에는 1억 1천만 원, 2024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을 달성했으면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.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입니다. 업종별로 이제 평균 매출액이 다른데 평균 매출액의 30% 이상이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기준에 충족돼야 됩니다.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음식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식점의 소상공인 매출은 이제 10억인데요. 이제 10억의 30%니까 3억. 이제 3억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상시 근로자 수도 이제 3명에서 5명 사이여야지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 수출 실적인데요. 이 최근 1년 내에 이 직간접 수출 1,000불 이상이며 수출 실적 증명 확인서가 이제 발급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이 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. 조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흔히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너무 안 될 것 같은데요. 나는 이미 저축은행 캐피탈을 쓰고 있는데 가능할까요? 나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다가 거절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? 이러실 텐데요. 승인을 잘 받기 위한 조건들이나 제한 요건들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. 먼저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현재 캐피탈이나 카드론 등 소액대출을 먼저 갚아서 나이스 신용점수를 올려야지 승인율이 크게 상승하고요.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금은 경영 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절감 계획이나 매출 상승 요인을 정확하게 어필해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신청 전에 내가 현재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, 연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결론은 이런 부분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 또한 업력 7년 미만인 사업장은 승인율이 훨씬 높은데요. 공단 통계를 봐도 7년 미만 사업장은 우선 지원한다는 경향이 뚜렷하죠. 신청 전략과 그 준비 서류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게 관건인데요.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. 거주지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,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, 이 토지와 건물 모두 필요하고요. 부가세 가치 과세 표준 증명, 그리고 해당되는 유형의 이제 부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이 각각의 파일을 모두 PDF로 준비하셨다가 이 신청 당일날 바로 신청하셔야지 승인율이 이제 올라갑니다. 사업계획서는 내가 보기 좋은 글이 아니라 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. 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로 작성을 하셔야 되며 이 스마트 기술로 인한 효율화를 강조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매출과 비용 개선의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자금 사용 목적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서류 검토가 끝나면 이 담당자가 대표님 사업장으로 방문을 하는데요. 이 바지 사장이 아닌 실제 대표님이 운영 중이신지, 자금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, 해당되는 유형에 대한 기계가 가게에 실제로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.
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어야지 실세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대표님 정리하겠습니다.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이름만 보면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식업, 카페, 스마트 스토어 같은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승인을 받는 자금입니다. 무엇보다 금리가 3% 초반대, 한도는 그 유형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 안정과 확장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. 나도 되나? 이건 담당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도전해봐야지 알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. 신청만 해도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, 설령 부결이 나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알게 되면 다음 자금에서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. 혹시 대표님께서 내가 가능한지,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,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, 현장 방문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런 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. 대표님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릴게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대표님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